사실 팔자주름이 1cm가 늘어날 때마다 5년에서 6년이 더 늙어 보인대. 피부들의 일라스티시티라고 하는 이런 탄력도가 떨어지니까 싸고 있는 애들이 앞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지방들이 흘러내리고 지지인대들이 느슨해지면서 내려오니까 그 만나는 곳들이 사실은 팔자주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베르그로 절대 할 수가 없어. 스컬트라로 절대 할 수가 없어. 남궁배우 더 젊어졌더라고요. 진짜 거의 40대 중후반 아니니? 그러니까 저번 작품보다 그런 팔자주름 이런 게 싸웠었어요. 진짜 굉장히 젊어졌더라고. 무슨 시술한 건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정담동 개원 11년차 김형국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라마 좀 그만 보세요. 나 요새 우리 영화 봐? 드라마? 진짜 못 봐주겠네 진짜. 야, 너 진짜 네가 날 응원해야 될 사람 아니야? 근데 남궁민은 아니죠.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현 PD는 책임지고 끝까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거에 좀 빠졌습니다. 미치겠네요 정말. 근데 옷 들어오다 보니까 바꾸셨던데요? 제세동기. 바꿨지? 봤어? 네, 지하철에 있는 걸로. 맞아. 이번에 사실은 간이용으로 좀 작은 걸 갖고 있다가 심장 제세동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걸 좀 구매했는데 보여줄까? 보여줘도 돼? 보여? 제세동기를 새로운 거를 다시 구매를 해놨어. 왜냐하면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이걸 하나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 건물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거금 들여서 이번에 하나 또 구매했다 이번에. 원장 근데 이런 걸 개인 병원에서도 갖고 있나 이렇게 큰 거를? 사실은 없지. 많이들 없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초기 대응, 환자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 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오바 아니야? 와, 이런 것까지. 근데 나는 사실은 안전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고, 보험도 되게 많이 들어놓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리 나거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얘를 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패드를 붙이고, 그리고 작동하는 법들을 우리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정말 남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말 잘 도와주는 민족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지나다니다가도 혹시 이런 제세동기가 큰 상가나 이런 쇼핑몰 같은 데 있는데 한 번쯤은 저런 것들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지내시다 보면 정말 많은 생명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현 PD가 눈썰미가 괜찮으시네요. 큰일 났네. 남궁배우 더 젊어졌더라고요. 진짜 거의 40대 중후반 아니니? 그러니까 저번 작품보다 그런 팔자주름 이런 게 싸웠었어요. 진짜 굉장히 젊어졌더라고. 무슨 시술한 건가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이번에 보고 스타일링도 중요한데 정말 이런 주름들이랑 팔자주름 이런 게 싹 다 없어지고 얼굴 자체도 갸름해지고. 팔자주름 없어진 게 좀 대단하던데요. 사실 팔자주름이 1cm가 늘어날 때마다 5년에서 6년이 더 늙어 보인대.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렇게 팔자주름에 신경을 쓰고 없애려고 되게들 노력을 하시거든. 오늘 좀 팔자주름 좀 다뤄주시죠. 되게 자연스러운데? 오늘 팔자주름 궁금해? 네.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팔자주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주름은 해부학적으로 볼 때는 지방들이 내려오면서 만나는 그 주름을 얘기하는 게 팔자주름이야.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보면 지방, fat pad라고 하는 지방, 그리고 두 번째는 retaining ligament라고 해서 지지인대들, 그리고 세 번째는 elasticity라고 해서 이런 tightness, 그러니까 tightening, 세 가지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또 설명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간단하게 설명해. 진짜 간단하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얼굴에 fat pad라고 하는 지방들이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얼굴이고 팔자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얼굴에서 볼 때 우리가 지방이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거든. 지방들은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하나의 덩어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푹 내려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구획이 나눠져 있고, 구획 안에 fat pad, 지방 패드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거든. 들어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무게를 못 이겨서 내려오면서 여기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라패드라고 하는 지방 패드가 내려오면서 여기 팔자주름이 생기고, 옆에는 부칼패드라는 게 또 지방 패드가 있어.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개의 그런 지방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는 패드들이 내려오면서 이 팔자가 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런 말라패드랑 부칼패드, 이런 나누는 경계를 우리가 인대들에 의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지인대,
리테이닝 리가먼트라고 하거든. 이런 지지 인대들이 얘네들 잡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런 지방 패드들이 내려오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지방 자체가 무게에 의해서 그리고 나이에 의해서 내려오기는 해도 얘네들을 잡고 있는 리테이닝 리가먼트가 꽉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려올 일들이 많이 없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지지 인대들조차도 느슨해지고 내려오니까 가지고 있는 무게 자체가 내려오면서 지지 인대들도 늘어지니까 팔자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팻 패드들을 지방 패드들을 싸고 있는 애들이 피부들이잖아. 그런 피부들의 일라스티시티라고 하는 이런 탄력도가 떨어지니까 싸고 있는 애들이 앞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지방들이 흘러내리고 지지인대들이 느슨해지면서 내려오니까 그 만나는 곳들이 사실은 팔자주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장님 기승전 필러 아닌가요? 필러도 하나의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어. 다시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해도 될까? 팔자를 볼 때 우리가 팔자가 굉장히 이런 넓게 펴져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좁은 부위로 펴져 있는지 아니면 아래쪽에 아니면 옆쪽으로 어떠한 실주름처럼 칼로 베어낸 것 같은 칼주름이 있는지에 대한 팔자주름의 고찰을 좀 해야 돼. 지금 현 PD가 얘기한 필러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칼주름이든 깊게 패인 주름이든 아니면 넓게 패여져 있는 주름이든 세 가지 전부 다 필러로 할 수 있어. 필러는 세 가지 주름에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필러를 어떤 제형을 어느 정도의 가교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점탄성이 어떤지를 잘 판단을 해서 용량을 정해서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필러가 정말 좋은 시술 효과가 될 수가 있어. 원장님 필러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또 콜라겐 부스터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콜라겐 부스터의 특징이 뭐야? 넓게 퍼뜨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는 것들 중에 스컬트라가 있고 주베럭이 있고 레디어스가 있고 또 몇 가지가 있잖아. 걔네들은 broad depression, 그러니까 아주 넓게 파여져 있는 곳에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넓게 파여져 있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한테는 콜라겐 부스터가 어느 정도 쓰임이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이런 식의 좁게 깊게 패여져 있는 곳에 넓게 퍼뜨려야 되는 콜라겐 부스터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스컬트라랑 주베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 결절? 그렇지, 결절이잖아. 안 그래도 넓게 넓은 부위에 특히나 이런 옆볼이 넓게 패이거나 이런 앞볼 자체가 넓게 패여져 있는 그리고 관자 부분이 넓게 패여져 있는 부분에는 콜라겐 부스터를 그냥 쫙 깔아주면서 잔디에 물을 주고 잔디가 물을 흡수해서 영양분을 흡수한 이후에 천천히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데에는 콜라겐 부스터가 좋지만 좁게 패여져 있는 데는 안 그래도 결절 이슈가 있는 PLLA랑 PDLA 성분들은 결절 이슈가 있는데 걔네들을 더 뭉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콜라겐 부스터를 필러가 싫다라고 해서 구태여 이렇게 좁고 깊은 데 넣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효과가 없겠지. 결절들의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는 넓게 패여져 있는 부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팔자 필러는 넓은 파임이 아니라 좁고 가늘고 길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를 필러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활용할 수 있지만 그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팔자 필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병원에 갔었을 때 팔자 필러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팔자 필러는 이동을 하고 늘어짐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를 잘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히알루론산 필러는 모든 팔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는 넓게 패여져 있는 거에만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쓰임 자체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정말 정확한 용량과 깊이와 강도와 세기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동과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했었을 때 칼주름처럼 실주름처럼 칼로 뭔가 그었을 때 생기는 그런 주름을 가지신 분들은 콜라겐 부스터로 절대 할 수가 없어. 주베룩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 스컬트라로 절대 할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레디어스로도 좁고 가는 팔자주름은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우리가 지지인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팔자주름 이게 코야. 그리고 이게 말라 패드 그리고 부칼 패드 그리고 여러 가지 패드들이 있고 그 사이를 우리가 리테이닝 리가먼트라고 하는 애들로 얘네들이 구획이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 리테이닝 리가먼트를 강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 초음파인 우리 울세라나 텐세라 그리고 국산 장비인 슈링크 이런 장비들은 이런 리테이닝 리가먼트에 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금 더 크게 얘네들을 지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울세라, 텐세라, 탄력 리프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리테이닝 리가먼트를 꽉꽉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얼굴이고 눈, 코, 입이야. 그리고 이게 팔자주름이야. 그리고 이게 지방이고 지방 그리고 얘네들은 인대가 있고 옆에서 볼 때 이거 진짜 정말 초등학생 수준의 그림이긴 하지만 이 겉을 덮고 있는 피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피부 자체가 탄력을 잃어가면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세 번째 탄력, 일라스티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팔자주름이 더 악화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겉에를 싸고 있는 피부 자체를 촘촘하고 진피를 강화시키는 게 얘네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써마지급의 고주파를 이용해서 표피 진피층이 강화가 되면서 피부 장벽을 꽉 잡아주게끔 하는 것들이 늘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지방들의 주름 자체인 팔자주름을 많이 막아줄 수 있는 세 번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난 생각해. 그리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쭉 있을 수 있어. 걔네들은 전체적인 탄력을 증진시키는 PDO라고 하는 짧은 시드를 쫙 이용해서 진피층에 집어넣어서 섬유화를 일으켜서 탄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어떤 원장님들은 옆에서부터 아예 잡아당기는 팔자주름을 없애는 실리프팅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팔자주름은 즉시 없어질 수 있는 치료 효과를 얻을 수는 있어. 하지만 얘네들은 안쪽에서 진피층에 자극을 주는 그런 효과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무게에 의해서 내려오는 시간은 훨씬 더 짧고 치료 효과가 적을 수는 있어. 또 팔자 주름 자체 내에 아까 얘기한 짧은 그런 PDO 실드를 쭉 또 집어넣어서 안쪽에서 조금 더 볼륨감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하면서 탄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수술이야. 수술을 해서 지방을 재배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미니 거상을 해서 내려와 있는 애들을 올리는.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있는 그런 조직들을 뜯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끝에서 분명히 모일 수 있다라고 늘 설명을 드리잖아. 부산 어묵처럼 당겼을 때 여기에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수술을 해서 자르고 올려서 팔자주름을 좀 없애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일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치료 효과들을 낼 수 있는 시술들은 많긴 하지만 내가 볼 때 세 가지를 간추려서, 첫 번째는 지방이 많이 늘어져서 생기는 이 폴드들을 볼륨아이징을 통해서 파해져 있는 곳들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내가 볼 땐 좋고, 브로드하게 파여져 있는 데는 콜라겐 부스터도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각각의 인대들을 자극을 시켜서 인대들만 올려줘도 지방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프 장비인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겉에 탄력들이 처지면서 있는 애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애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고주파 장비인 써마지급의 덴서티나 아니면 올리지오나 그리고 텐서마나 올리지오 X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내가 볼 때 팔자주름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거고, 또 5년 이상 젊어져 보일 수 있는 아주 빠르고 그리고 손쉬운 그런 치료를 낼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해. 천천히 하게 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감히 말씀드리면 5년 전보다 팔자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씩 하는 울세라 그리고 써마지, 팔자 필러도 사실은 한 번인가 두 번 해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술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함으로써 정말 슬로우 에이징을 우리가 시전할 수 있다고 하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원장님들을 찾아가서 또 상담들을 잘 해주시고 얼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원장님을 만나서 시술에 그런 순서를 정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남궁민 배우 정도 되는 5년 전보다도 더 젊어지는 그 이후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팔자주름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날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